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정말 아쉬운 하루가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21,700달러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시 2만 달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준비했던 내용들 하나도 못 쓰게 되었는데요. 이게 자기 전과 자기 후가 정말 다른 매일매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그만큼 확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게 되면 전날 대비 7.5% 하락을 하였습니다. 2만 9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은 조금 이제 2만 달러를 다시 회복한 모습인데 어제의 가격 대비 참 아쉬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격도 7%가량 하락한 1,429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리블 XRP 또한 4.94% 하락한 0.3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1.5%, 18.7%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 현재 가격이 계속해서 새벽 좀 지나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때 시간이 새벽 3시 25분, 3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점이 이제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는 19,945달러대를 찍고 저점을 터치하고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하루하루 이렇게 좀 쉽게 진행되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상승하나 싶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시 2만 달러가 무너지면서 이거 다시 16,000달러, 15,800달러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암호화폐 시장에 이번 새벽간에 엄청난 소식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2023년 3월 10일 이제 오전 12시 47분이죠. 이 새벽 때만 보더라도 이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비트코인 이제 3월 약세 지속될 전망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 데이터 플랫폼 코인 마켓캡의 가격 예측 코너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의 3월 31일 가격이 21,192달러까지 후퇴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현재 이보다 더 하락한 2만 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미 기업 같은 경우도 1월과 2월에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의 정리 해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이제 최대 규모 정리 해고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 기업들이 올해 1월과 2월에 정리한 해고한 피고용자 숫자가 무려 18만 명을 넘어 해당 기간 비교해서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 밝혔는데 특히 이 해고 인력 중 51%가 테크 분야, 이제 빅테크 분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IT 분야에서 나왔다라고 보면은 충분한데요. 참 이 빅테크와 암호화폐 시장의 이 상관관계가 높아진 것을 보게 되면 아쉬운 수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또한 급증했다. 이제 전문가들도 향후 가파른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는 소식과 이제 미 주간 이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21만 1천 명이 전주보다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 연준에서 제롬 파월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미 경제가 굉장히 호조를 보인다. 시간이 갈수록 강해질 것 같다라는 언급과는 다르게 이 실업보험이라든지 실업수당 청구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을 보게 되면은 과연 이 연준의 말이 신뢰가 갈만한가, 이걸 믿어야 될까 싶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골드만삭스 또한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긴축이 빨라지면은 증시가 급격한 투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어제는 이 JP 모건 측에서 하나의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언급을 했죠. 모건 스탠리도 같은 언급을 했는데 이제 향후 60일 안에 미 증시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들이 공통적으로 미 증시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듯 이 미 증시와 상관관계가 높아진 암호화폐 시장 또한 추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것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조금 더 일찍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실버게이트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그래도 가격이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21,700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그래도 2만 달러 아래로는 하락하진 않겠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생각도 잠깐이었죠. 2만 달러가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예, 지금 후오비 토큰 같은 경우도 일단 먼저 이런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이 1시간 만에 75%가 하락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 후오비 토큰의 경우는 이 저스틴 선이 지금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의 최대 주주로 지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상 실질적인 이런 경영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저스틴 선이 이 후오비는 문제가 없다. 이 HT 이제 후오비 토큰의 급락은 소수 이용자들의 강제 청산 때문이다라는 언급도 하였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트위터를 통해서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와 월렛, 백엔도 모두 안전하다. 최근 발생한 변동성 및 레버리지 청산인 소수 이용자가 현물 및 HT 컨트랙트 시장에서 강제 청산하면서 촉발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오비 토큰의 이 가격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는데 쭉쭉쭉쭉 이렇게 횡보의 모습을 보이다가 얼마까지 떨어졌나요? 이제 오전 6시 이제 아침 한국 시간으로 오전 6시에 1.8달러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급락 전에 4.8달러에서 움직이던 이 후오비 토큰의 가격이 75% 하락한 1.8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저점을 터치 후에 다시금 이제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는 저점 대비해서는 약 2배 이상 상승한 3.9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저스틴 선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후오비 토큰 변동성 관련 포지션 손실을 전액 배상하겠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저스틴 선 후오비 고문이 후오비는 이제 후오비 토큰의 변동성으로 인한 레버리지 포지션 손실을 전액 배상할 것이다. 소수 사용자의 레버리지 청산으로 인해 촉발된 변동성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후오비 플랫폼의 다양한 코인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1억 달러 유동성 펀드를 조성, 이걸 하나로 바꾸면 약 1,300억 원 정도의 유동성 펀드를 조성해서 이 메이저 코인이나 후오비 토큰 유동성 뎁스를 지속 개선하고 레버리지 경고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라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드는 것이 과연 이 후오비 토큰의 변동성으로 인해 뭐 청산이 됐거나 손실을 본 전액 자금을 어떤 식으로 배상을 한다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전 세계 후오비 토큰에 만약에 롱 포지션을 걸고 있었다. 근데 청산을 당했다. 이 지갑에 그냥 바로 현금을 꽂아준다라는 뜻인지 정확하게는 현재 제 머릿속에선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요. 이 저스틴 선과 관련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이 좀 나와 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외신 같은 경우는 뉴욕 규제 기관이 쿠코인에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미국 뉴욕 검찰청 NIAG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NIAG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더리움, 루나, 테라 USD는 모두 증권이라며 쿠코인은 미등록 증권 및 상품을 제공했다. 이번 소송은 미등록 암호화폐 플랫폼 규제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루나, 테라 USD는 그럴 수 있다. 근데 이더리움은 과연 왜 여기가 포함이 되었는지 이게 SEC가 언급한 것도 아니고 이제 미국 뉴욕 검찰청이 이러한 언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이제 미 유명 투자 사기 변호사의 경우는 또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거래소를 고소할 계획이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 유명 투자 사기 전문 변호사 톰 그레디가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크라켄 등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폭스 비즈니스가 전했다고 합니다. 이 그레디는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이 주 및 연방증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증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는 대다수 암호화폐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 위법하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들 거래소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는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투자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참 SEC가 했던 말, SEC 위원장이죠. 이 게리 겐슬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비트코인 외에는 모두 다 증권이다. 과연 그렇게 정말 진행이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미국이 정말 전략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없애려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마치 준비가 된 듯이 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참 답답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연준의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에 뭐 은행권 암호화폐 투자 관련 가이던스 내놓을 것이다. 뭐 이러한 언급도 했습니다. 이런 언급도 좀 했었는데 갑자기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이 대통령 예산안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바이든 예산안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채굴 전기료에 무려 30%를 과세하는 것을 제안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일단 내용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미국 암호화폐 채굴자들은 채굴 활동 감축을 목표로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에 따라 전기 요금의 무려 3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 자원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은 소유 또는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디지털 자산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료의 30%를 소비세로 납부해야 한다라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2023년 12월 31일 이후 과세 연도에 시행이 되며 매년 10%씩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이 3년 차에는 최고 30% 세율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 재무부는 세금 부과 이유에 대해서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에너지 소비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환경 얘기 또 나왔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채굴 작업과 전력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전기료를 올리며 이 지역 사회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앞서 코인리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세금 개혁을 통해 24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 이렇게 전한 바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 워시세일 룰 뭐 이런 소식들이 뭐 얼마 전에 나왔다라기보다는 거의 2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2021년 11월 당시가 비트코인이 거의 68,000달러대에 이렇게 도달했을 때 나온 소식이죠. 미국에서 암호화폐 세금 280억 달러 더 걷나 뭐 인프라법 하원 통과 이런 식으로 언급이 나왔었는데 이 인프라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미국의 노후된 인프라를 각 섹터별로 세금을 걷어서 인프라를 재건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올리겠다라는 법입니다. 여기에 암호화폐 시장 섹터가 그동안은 그렇게 포함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확장이 되다 보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섹터가 제도권에서 인정받는 이러한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암호화폐 그러면 세금을 누구한테 걷겠냐? 이 브로커들한테 걷자. 근데 브로커가 무엇이냐? 이 브로커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광범위했기 때문에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 미국에서의 혁신을 저해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2022년 3월 정도에 이러한 소식이 또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방금 언급된 워시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바이든이 가상자산 세금 개정으로 내년 50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딱 지금으로부터 이제 1년 전 2022년 3월경에 나온 소식이죠.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세금 규정 개정을 통해 2023년 회계 연도 그러니까 2022년에서 10월 1일, 2023년에서 9월 30일까지 세수가 약 50억 달러 하나 약 6조 1천억 원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정을 현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2023년 회계 연도에 49억 4,400만 달러, 하나 약 6조 3,900억 원, 6조 390억 원, 향후 10년 동안 109억 5,600만 달러의 세수가 증가해 그만큼 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을 쭉 짜내서 어떻게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아주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겠다라는 심산인 것이죠. 네, 이 바이든 예산안이 뭐 나온 거는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료의 30%가 과연 이게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안이죠. 뭐 이게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제안이긴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이 채굴자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이 채굴자들의 채산성이 거의 바닥까지 떨어진 것을 보았을 때 현재도 지금 조그만한 채굴 기업들은 거의 다 파산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대형 이 채굴 기업들도 채굴한 비트코인,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면서 미래에 한 2, 3년 뒤에 올 상승장을 위해 현재 준비를 하며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대 30%의 채굴 이 과세를 하게 된다면 과연 이 대형 기업들도 살아남을 수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겠죠. 이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추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단 이 소식뿐만 아니라 현재 다양한 소식들, 뭐 호비 토큰도 갑자기 하락을 하고 쿠코인, 뭐 크라켄 거래소, 코인베이스 다 기소를 해버리겠다. 기소 이유가 SEC가 마치 판을 짠 듯이 모두 다 미등록 증권과 관련된 내용들로 뭐 기소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 이 바이든 이 30% 이야기가 나오고 추가적으로 다른 이야기들이 하락을 급락을 야기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비 SEC 위원장도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갑자기 이러한 언급을 또 했습니다. 네, 이제 SEC 위원장이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기업은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언급, 계속 반복적인 언급을 갑자기 또 오늘 했습니다. 이 미국 미디어 더 힐에 이제 글을 기고 이 암호화폐 기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라고 전했다고 하는데, 그는 예로부터 금융업계는 신뢰와 법치의 기반을 두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이 중개업체 및 토큰은 스스로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일부 암호화폐 기업은 자신의 플랫폼의 투자자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법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일부 암호화폐 기업이라고 말했지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뭐 크라켄 거래소 등 다양한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CEO를 이제 저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나는 암호화폐 투자자가 다른 증권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마치 본인이 암호화폐 시장을 지켜주는 히어로이다, 나는 영웅이다라는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과는 다르게 현재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시장을 거의 폭발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 CFTC의 위원장이죠, 로스틴 베넘 위원장이 만일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관련된 법안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규제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과거 이제 USDT의 사례를 들고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간주가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죠. 또 올해 초에는 위원회에 어떠한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정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마치 이 SEC와 CFTC의 고래 싸움에 암호화폐 시장에 이 새우등 터지듯 지금 등이 팍팍 터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간당간당하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 달러를 지켜주고 있는데, 이것도 하락하면 어떡하나, 이번에 하락하면은 이제 뭐 19,000달러, 18,000달러까지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두려움의 목소리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참 이게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이런 일주일만이라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이제 좀 상승하나 싶던 시장의 모습에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며 시장의 급락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아쉽기만 한데 현재 나온 소식들은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이게 인과관계가 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나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